아침 6시가 되기도 전에 김순옥 씨는 눈을 뜹니다. 이제 62살이 된 순옥 씨에게 하루는 늘 이렇게 일찍 시작되죠. 발끝이 차가운 마루를 디디며 부엌으로 향하는 순옥 씨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30여 년 전, 이제 막 시집온 새 신부였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아침 풍경이에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옥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이 집은 분명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왜인지 자신이 주인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 그리고 5살 손자 지우까지 4명이 함께 사는 이 집에서 순옥 씨는 마치 가정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순옥 씨는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아침 7시에 민수를 깨워 아침밥을 차려주고 지우를 씻겨서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시켜야 하죠. 그리고 영희는 언제나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납니다. 어머님이 다 해주시니까 제가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7시 정각, 순옥 씨는 아들 방문을 톡톡 두드립니다. 민수야, 일어나라. 밥 다 됐다. 잠시 후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난 민수는 인사도 없이 바로 화장실로 향합니다. 순옥 씨는 이미 식탁에 따뜻한 밥과 된장국, 김치와 멸치볶음까지 정갈하게 차려놓았어요. 지우야, 할머니한테 와서 세수하자. 순옥 씨는 아직 잠이 덜 깬 손자를 업고 화장실로 갑니다. 작은 얼굴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칫솔질까지 도와주죠. 지우는 할머니 품에서 응석을 부립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요. 왜? 친구들 만나는 거 좋잖아. 순옥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랩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 싸줄게. 오늘 하원하면 할머니랑 공원 갈까? 이때 영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납니다. 여전히 잠이 덜 깬 듯한 모습이지만 입가에는 언제나 그 밝은 미소가 걸려 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고생 많으세요. 아니야, 뭘. 나야 원래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니까. 순옥 씨는 영희에게도 따뜻한 미소로 답합니다. 영희는 식탁에 앉으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와, 정말 어머님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요리 잘하신다고 소문났었는데 어머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영희는 정작 설거지는 하지 않고 민수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어머님, 지우 유치원 데려다 주시죠? 제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순옥 씨는 늘 그렇듯 흔쾌히 대답합니다. 집이 조용해지면 순옥 씨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시작해요. 4식구가 쓰는 집이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에 방 정리, 빨래까지. 순옥 씨의 하루는 쉴 틈이 없죠. 점심시간이 되면 지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갑니다. 할머니, 지우는 순옥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깁니다. 순옥 씨에게는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늘 뭐 했어, 우리 지우? 할머니,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랑 저랑 손잡고 공원에서 놀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우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을 보며 순옥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순옥 씨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지우와 간식을 먹고 함께 놀아주다가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민수와 영희가 퇴근하기 전에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아야 하거든요. 저녁 6시 민수와 영희가 함께 돌아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지우 말썽 안 피웠죠? 영희는 늘 이런 식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지우를 걱정하는 엄마인지 보여주려는 듯이 말이에요. 지우가 뭘 잘못했겠어. 천사 같은 아이를 가지고. 순옥 씨는 영희의 이런 말투가 조금 어색하지만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희는 또다시 감탄사를 연발해요. 어머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저는 어머님만큼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러면서도 영희는 집안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워낙 완벽하게 하시니까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순옥 씨는 이런 영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고마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일을 자신에게 미루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오늘도 순옥 씨의 하루는 어제와 똑같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 지우 간식 뭘 싸줄까입니다. 어젯밤 지우가 할머니, 내일은 딸기 샌드위치 싸주세요라고 조르던 모습이 떠오르죠. 순옥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납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새벽에 빵을 구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엌에서 딸기를 씻고 크림을 바르며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드는 순옥 씨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합니다. 30년 넘게 이 집안의 모든 끼니를 책임져 온 손이니까요. 예쁜 도시락통에 샌드위치를 담고 우유도 따로 보온병에 준비합니다. 우리 지우가 좋아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흐뭇해하는 순옥 씨의 모습에서는 피로함보다는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요. 아침 7시 지우를 깨우러 가는 순옥 씨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지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할머니가 딸기 샌드위치 만들어뒀어. 작은 손자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하루 종일 힘들어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요? 와, 할머니 최고. 지우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기뻐합니다. 순옥 씨는 지우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빗겨줍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엄마가 해주는 것들을 모두 할머니가 대신 해주는 거죠. 이때 민수가 부엌에 나타납니다. 엄마, 아침 뭐야? 인사 대신 던지는 첫마디입니다. 순옥 씨는 이미 익숙해진 아들의 태도에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해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해놨다. 얼른 먹어라. 민수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습니다. 순옥 씨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엄마가 해주니까 편하지. 다른 집은 아침에 뭘 해먹나 싶어라고 말합니다. 고마워하는 말인지 당연하게 여기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톤이에요. 내가 편하면 엄마도 좋다. 순옥 씨는 아들에게 더 따뜻한 국을 떠서 건네줍니다.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순옥 씨에게 민수의 편안함은 언제나 최우선이었어요. 영희는 8시가 넘어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로 나오면서도 그 특유의 밝은 미소는 잊지 않아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우 잘 돌봐주시고 계시네요. 뭘 당연한 일인데. 순옥 씨는 영희에게도 따뜻한 밥을 차려줍니다. 영희는 한 숟가락 먹어보고는 감탄사를 연발해요. 어머님, 어떻게 매일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손에 익은 거지. 순옥 씨는 겸손하게 답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복잡한 마음입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못한다는 게 자랑스러워 보이는 건 왜일까요? 민수와 영희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순옥 씨는 지우와 함께 유치원 갈 준비를 합니다. 가방도 챙기고 실내화도 확인하고 알림장도 체크해야 해요. 다른 집에서는 엄마가 하는 일들을 순옥 씨가
모두 대신합니다. 어머님, 지우 좀 잘 부탁드려요. 오늘 야근할 것 같아서 늦을 거예요. 영희는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녁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죠? 저희가 뭘 해드릴까 했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게 훨씬 맛있으니까요. 순옥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영희의 이런 말투가 고마워하는 건지 당연하게 여기는 건지 점점 구분이 안 됩니다. 집이 조용해지면 순옥 씨는 지우와 함께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오는데 지우는 늘 할머니와 함께해요. 할머니, 오늘도 저 데리러 오시죠? 지우가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언제 안 왔니? 순옥 씨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약속합니다. 이 작은 손자에게만큼은 절대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순옥 씨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고 빨래를 널고 네 식구가 사는 집은 할 일이 끝이 없어요. 특히 민수와 영희의 방은 늘 어수선합니다. 옷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화장품들이 화장대 위에 엉망으로 놓여 있죠. 이것들은 언제까지 엄마한테만 의존할 건가? 순옥 씨는 작은 한숨을 쉬며 며느리 방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깐, 곧 지우를 데리러 갈 시간이에요. 오후 2시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순옥 씨를 보고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 도시락 보고 부러워했어요. 지우의 기쁨이 순옥 씨에게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우와 간식을 먹고 놀아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 준비 시간이에요. 오늘은 뭘 해줄까 고민하며 냉장고를 열어보는 순옥 씨.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다 풀리거든요. 저녁 6시 반 민수와 영희가 돌아옵니다. 영희는 현관에서부터 어머님,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라며 기대에 찬 목소리를 냅니다. 식탁에 차려진 갈비찜을 보고는 와, 정말 어머님은 어떻게 이런 음식을 뚝딱 만드세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저 대신 다 해주셔서 하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영희의 이런 말들이 점점 공허하게 들립니다. 고마워한다면서도 정작 설거지 한번 해주지 않고 지우 돌봄도 모두 자신에게 맡기고 있으니까요. 요즘 들어 영희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대학 동창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라고 하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가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같이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지우는 할머니만 따르니까 오히려 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희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하며 집을 나섭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은 모습으로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순옥 씨는 착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영희는 오후 2시부터 나간다고 합니다. 어머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좀 늦을 수도 있는데 괜찮죠? 영희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을 순옥 씨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 다녀와라. 지우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마라. 순옥 씨는 며느리의 사교 활동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요. 젊은 사람이 친구들과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영희가 나간 뒤 지우가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하면 순옥 씨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랑 놀고 싶어요. 5살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영희는 그런 아이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우야, 엄마는 친구들 만나러 간 거야.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순옥 씨는 지우를 달래기 위해 온갖 놀이를 다 해줍니다. 블록도 함께 쌓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때로는 동네 공원까지 나가서 그네도 태워주죠. 저녁 7시가 되어도 영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옥 씨는 지우에게 저녁을 먹이고 목욕까지 시켜야 해요.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요? 지우가 계속 묻지만 순옥 씨도 답할 말이 없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영희를 보고 순옥 씨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친구들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지우가 엄마 많이 찾았다. 순옥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희는 아, 그래요? 그래도 어머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없어도 지우가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순옥 씨는 점점 지쳐갑니다. 영희의 외출이 잦아질수록 지우를 돌보는 시간도 길어지고 집안일도 혼자서 모두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영희는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요라며 고마워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안 곳곳에서 수리할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방 한쪽 벽지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도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민수야, 집 좀 고쳐야겠다. 여기저기 고장난 데가 많아. 순옥 씨가 아들에게 말하자 민수는 시큰둥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집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집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순옥 씨는 민수의 이런 반응에 마음이 답답했어요. 분명히 함께 살고 있는 집인데 왜 자신만 책임져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결국 혼자서 수리업체를 불러야 했어요. 수리비만 해도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그 돈을 마련했어요. 영희는 수리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저희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지만 정작 돈을 보태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식구가 먹을 쌀, 반찬 재료, 지우의 간식까지 모든 것을 순옥 씨가 부담합니다. 민수는 자신의 용돈과 영희는 자신의 쇼핑비만 챙길 뿐 집안 살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어머님, 장 볼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함께 갈게요. 영희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순옥 씨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마트에 가면 영희는 자신이 쓸 화장품과 옷만 고를 뿐 생활용품이나 식재료는 여전히 순옥 씨가 계산해야 해요. 어머님이 고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장 보는 요령을 잘 몰라서요. 영희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어느 날 순옥 씨가 감기에 걸려 몸살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이 나고 몸이 아픈데도 지우는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영희는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지우가 할머니 아프다고 걱정하네요. 그래도 할머니가 최고라고 하면서 엄마보다 할머니가 좋다고 해요. 영희는 이런 말을 하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육아 방치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순옥 씨는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영희의 그 밝은 미소와 고마워하는 말들 뒤에 숨겨진 진심을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이고 손자의 엄마라는 생각에 이런 불만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영희가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순옥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 미소 뒤에 뭔가 부탁이 숨어 있다는 걸 순옥 씨도 이제는 눈치챌 수 있었어요. 지우가 요즘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영희는 소파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엄마들 말 들어보니까 다들 영어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우리 지우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순옥 씨는 손자 교육에 관한 이야기라면 언제든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지우가 원한다면 보내야지. 어떤 학원이 좋을까? 제가 알아봤는데 집 근처에 괜찮은 영어 학원이 있어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하는데 영희는 슬그머니 학원비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님, 지우 학원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순옥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 손자 교육비라면 기꺼이 내줄 용의가 있지만 영희가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그래, 지우 교육은 중요하니까. 내가 내줄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영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역시 어머님이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자 교육비도 아까워하시던데 어머님은 정말 다르세요. 이 말에 순옥 씨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이 다른 시어머니들보다 손자를 더 아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영희의 계산된 아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또 다른 부탁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또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표정입니다. 뭔데? 저희 차 할부금이 좀 밀렸어요. 민수 회사에서 급여가 늦게 나와서. 영희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한 달만, 딱 한 달만 도와주시면 다음 달에 꼭 갚아드릴게요. 40만 원 정도만. 순옥 씨는 당황했어요. 손자 교육비는 이해가 되지만 차 할부금까지 자신이 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영희야, 그건 좀. 어머님, 가족인데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 서운해집니다.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머님도 혼자 계셔야 하는데 그럼 더 쓸쓸하실 텐데요. 이 말에 순옥 씨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아들 가족이 이 집을 떠나면 혼자 남게 될 텐데 그 생각만으로도 무서웠거든요. 그래, 알았다. 이번만 도와줄게.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역시 어머님은 마음이 넓으세요. 영희는 활짝 웃으며 순옥 씨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도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순옥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희는 아, 맞다. 깜빡했네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민수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급여가 또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순옥 씨는 점점 지갑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우의 학원비에, 차 할부금에, 그리고 이제는 영희의 화장품비까지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요즘 피부가 안 좋아졌는데 좋은 화장품 좀 써보려고 해요. 민수도 제가 예뻐야 한다고 하는데. 영희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장품비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는데? 10만 원 정도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영희는 마치 10만 원이 푼돈인 것처럼 말했어요. 순옥 씨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희가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인색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민수의 태도였어요. 아들은 아내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걸 알면서도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영희가 부탁하는 거니까 들어줘. 우리가 다 가족이잖아라고 말하며 아내 편을 들었어요. 민수야, 너희 돈은 어디에 다 쓰는 거니? 순옥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우리도 살기 힘들어. 그리고 엄마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집세도 안 내는 거잖아. 이 말에 순옥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집세를 안 낸다는 게 마치 자신이 베푸는 은혜인 것처럼 말하는 아들의 태도가 서운했거든요. 영희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가 보험 설계사를 하는데 좋은 상품이 있대요.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보험 하나쯤은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험? 네, 한 달에 2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나중에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좋대요. 제 친구한테 부탁하면 할인도 해준다고 하는데 순옥 씨는 이제 영희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보험을 권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친구에게 도움을 주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영희는 이제 이런 말로 순옥 씨를 압박했어요. 순옥 씨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뒷바라지만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 보니 영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착하고 고마워하는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순옥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아침부터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브런치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라며 화장을 곱게 하고 나갔어요. 그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라고 인사를 남기고 말이죠. 순옥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고 영희와 민수방 정리까지. 오늘따라 유독 할 일이 많아 보였어요. 특히 영희 방은 어제 입었던 옷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화장대 위에는 각종 화장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쯤 정리 좀 할까? 순옥 씨는 작은 한숨을 쉬며 영희의 옷들을 개어서 옷장에 넣어 주었어요. 오전 11시쯤 순옥 씨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지우를 유치원에 잘 데려다 줬는지 확인하는 문자일 거라 생각하며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보낸 사람이 영희였어요. 영희가 뭔 일로 문자를 보냈을까? 순옥 씨는 호기심을 갖고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순옥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꼴 보기 싫은데 돈은 필요하니까 참는 중 크크. 순옥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온 문자인데 내용은 자신을 욕하는 말이었어요. 손이 떨리며 문자를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하는데 진짜 웃김. 애도 공짜로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완전 꿀이야. 두 번째 문자를 보고 순옥 씨는 정말 현실감을 잃을 뻔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그리고 자신이 모든 걸 희생해가며 도와주고 있는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머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연기 진짜 잘한다 나 크크크. 세 번째 문자를 보고 순옥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영희가 평소에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어머님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이 모든 말들이 다 연기였다는 거였어요. 순옥 씨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영희의 그 밝은 미소 뒤에 이런 계산된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꼴 보기 싫다고 순옥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참는다고. 그제서야 영희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는지, 왜 고마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지, 왜 자꾸만 돈을 요구했는지,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애도 공짜로 봐주고. 이 말에 순옥 씨는 특히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손자 지우를 돌봐주는 것도 영희에게는 그냥 공짜 베이비시터 서비스였던 거예요. 순옥 씨는 지금까지 영희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 식사, 지우를 돌봐주느라 포기했던 자신만의 시간들, 영희가 부탁할 때마다 기꺼이 내준 돈들, 집안일도 다 해주고. 이 말을 다시 읽으며 순옥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영희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핸드폰을 바라보며 순옥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영희가 집에 돌아오면 어떤 얼굴로 맞이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처럼 밝게 웃으며 잘 다녀왔니?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그런데 잠시 후 영희에게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 문자 잘못 보낸 거예요. 민수한테 보내려던 건데 실수로.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도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옥 씨는 영희의 진심을 모두 알아버렸거든요. 잘못 보냈다고? 순옥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민수한테는 나를 이렇게 욕하고 있었다는 뜻이네. 순옥 씨는 영희의 사과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지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도 순옥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손자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지우에게는 죄가 없지만 이 아이의 엄마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왜 표정이 안 좋아요? 지우가 순옥 씨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순옥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온통 영희의 그 문자로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순옥 씨는 평소처럼 지우와 놀아주고 간식을 주었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영희가 언제 집에 돌아올까? 돌아와서 어떤 얼굴을 할까? 순옥 씨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며느리 영희는 완전히 가짜였던 거예요. 진짜 영희는 자신을 꼴보기 싫어하고 돈 때문에 참고 있으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순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그 문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꼴보기 싫다. 돈이 필요하니까 참는다. 연기 잘한다. 이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순옥 씨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가 민수에게 보내려던 문자라고 했는데 그럼 민수는 뭐라고 답했을까? 평소에 영희와 민수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어제 문자 실수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 잘 잤니?
순옥 씨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영희가 자신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영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다. 그런 일도 있지. 순옥 씨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영희를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영희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평소 영희는 핸드폰을 화장대 위에 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행히 영희의 핸드폰이 화장대 위에 있었고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어요. 순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대화 내용을 보려고 했거든요. 어제 영희가 실수로 보낸 그 문자들을 찾아보니 정말로 민수에게 보내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민수의 답장을 보는 순간 순옥 씨는 정말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크크크 그래도 공짜 베이비시터잖아. 민수의 첫 번째 답장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공짜 베이비시터라고 부르는 아들의 말에 순옥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돈도 많으니까 계속 뜯어먹자. 두 번째 답장을 보고 순옥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뜯어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집도 내가 상속받을 건데 뭐. 세 번째 답장을 보고 순옥 씨는 정말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용하고 죽으면 집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어요. 순옥 씨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까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모든 걸 희생해서 키운 아들까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대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스크롤을 올려보니 몇 달 전부터 이런 대화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또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영희. 적당히 눈물 좀 보이고 가족이라고 하면 될 거야. 민수. 너무 쉬워서 미안할 정도야. 영희. 이런 대화들을 보며 순옥 씨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영희가 눈물을 보이며 가족인데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연기였던 거죠. 어머니 생일 선물은 뭘로 할까? 돈 안 드리고 민수. 꽃이나 하나 사자. 어차피 감동받는 척은 잘하니까. 영희.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도 다 가식이었다는 걸 알고 순옥 씨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가장 충격적인 대화는 지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만 찾는데 어떻게 하지? 영희. 그냥 놔둬. 어차피 공짜로 키워주는데 뭐 민수. 맞아. 우리는 편하고 좋지 영희.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손자 지우도 그들에게는 그냥 맡겨두면 되는 짐일 뿐이었어요. 순옥 씨가 지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어머니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영희. 그때 되면 생각해보자. 지금은 쓸만하니까 민수. 이 대화를 보고 순옥 씨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아플 때까지 생각해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옥 씨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었는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순옥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당하고도 모르고 살았다니. 그때까지만 해도 순옥 씨는 영희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민수는 아내에게 끌려가는 것일 뿐이고
본래는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대화 내용을 보니 민수가 오히려 더 계산적이고 냉정했어요. 공짜 베이비시터, 뜯어먹자, 상속받을 건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정말 자신이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순옥 씨는 그동안 아들이 엄마가 해주니까 편하지라고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머니를 하인 취급하는 말이었던 거죠. 저녁 6시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였지만 이제 순옥 씨에게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어요. 그래, 다녀왔니? 순옥 씨도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연기 정말 잘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저녁 뭐야? 여전히 인사 대신 던지는 첫마디였지만 이제 순옥 씨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희는 평소처럼 어머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감탄했지만 순옥 씨는 이제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순옥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자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이용당하기만 했던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순옥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자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났지만 순옥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지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모든 일상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순옥 씨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이 생겨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희가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이제 순옥 씨에게는 그 미소가 가식으로만 보였어요. 연기 정말 잘한다는 영희 자신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민수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이제 아들의 침묵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 뜯어먹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도 순옥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이 아이의 부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청소를 하면서도 순옥 씨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영희와 민수의 방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그들이 쓴 그릇들은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집안일도 다 해주고라는 영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우를 데리러 간 후 오후에는 영희가 또 나간다고 했어요. 어머님, 오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지우 좀 부탁드려요. 순옥 씨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또 핑계를 대고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영희의 모든 외출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영희가 나간 후 지우가 할머니, 엄마는 왜 자꾸 나가요? 저랑 놀고 싶지 않나 봐요라고 물었을 때 순옥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영희에게는 아이가 그냥 맡겨두면 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저녁 시간 민수만 혼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영희는? 친구들 만나러 갔다더라. 순옥 씨가 답하자 민수는 어차피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상관없지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순옥 씨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육아와 집안일을 방치하는 것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어머니가 모든 걸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희가 어머님, 내일 지우 유치원 행사인데 대신 가주세요.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유치원 행사? 순옥 씨는 놀랐어요. 보통 그런 행사에는 부모가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영희는 또 다른 핑계를 대고 빠지려고 했습니다. 네, 가족 참여 수업이래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오는데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영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옥 씨는 이제 그 표정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민수는? 민수도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대요. 어머님이 가주시면 지우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영희는 이렇게 말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순옥 씨는 그 순간 정말 마지막 실망을 했어요. 손자의 유치원 행사마저도 자신에게 떠넘기는 이들을 보니 남은 애정마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알겠다. 내가 가겠다. 순옥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옥 씨는 혼자 앉아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손자니까 하면서 모든 걸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친 사랑과 희생이 이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고, 심지어 조롱거리였다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순옥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밤부터 순옥 씨는 중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이용만 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이제는 자신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였어요. 순옥 씨의 오랜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순옥 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 씨는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영희와 민수는 여전히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갔고 순옥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영희는 어머님, 오늘 표정이 좀 밝아 보이세요라며 웃었습니다. 그런가? 순옥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곧 너희들이 놀랄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순옥 씨는 곧바로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집 근처 부동산 중개소로 향한 거예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순옥 씨는 간단 명료하게 말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느 집인지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순옥 씨가 주소를 말하자 사장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오, 그 동네면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시세가 꽤 올랐을 텐데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옥 씨가 물어보자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대략 12억에서 13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나가서 봐야겠지만요. 12억이라는 말에 순옥 씨는 조금 놀랐어요. 30년 전에 산 집이 이렇게 값이 올랐다니. 그럼 언제 나오셔서 보실 수 있나요? 내일 오전에 갈 수 있어요. 가족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렸나요? 사장이 물어봤지만 순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일단 시세부터 알아보고 싶어서요. 순옥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들 부부가 출근한 사이에 부동산 사장이 집을 보러 왔어요. 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13억은 충분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매물로 올려주세요. 순옥 씨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분들 동의는? 제 명의 집이에요.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순옥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장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순옥 씨는
새로운 거주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혼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를 봤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실 거예요? 복덕방 사장이 물어봤을 때 순옥 씨는 네,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라고 답했어요. 여러 곳을 보던 중 순옥 씨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의 아파트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2층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무엇보다 이곳은 아들 부부가 절대 찾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어요. 순옥 씨는 바로 계약금을 냈습니다. 언제 입주하실 예정이세요? 다음 달 초에요. 순옥 씨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놨어요. 새 집을 구한 후 순옥 씨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어요. 낮에 아들 부부가 없을 때만 조금씩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긴 건 자신의 중요한 서류들이었어요. 통장, 인감, 신분증, 이런 것들을 먼저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생 모아둔 사진들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골라냈어요. 옷이나 생활용품은 많이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다만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와 목걸이만은 꼭 챙겼어요. 이사업체도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다음 달 5일 오전에 와주세요. 조용히 해주셔야 해요. 순옥 씨는 이삿짐 센터에도 특별히 부탁했어요. 며칠 동안 이런 준비를 하면서도 순옥 씨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을 차려주고 지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모든 일상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어머님 덕분에 너무 편해요라고 말했고 민수는 엄마가 해주니까 좋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순옥 씨에게는 그런 말들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구나. 순옥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달력을 봤어요. 집이 팔리는 날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싶었어요. 아들 부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밝히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랄지, 그들이 얼마나 당황할지 생각하니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집이 팔리고 새 주인이 다음 달에 입주하기로 한 계약이 완료된 날이었어요. 순옥 씨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테니까요. 갈비찜의 나물들,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까지. 순옥 씨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랑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인사 차원에서였습니다. 저녁 6시 민수와 영희가 함께 돌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진짜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영희가 평소처럼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특별히 정성껏 해봤어. 순옥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수도 풍성한 저녁상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순옥 씨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평소처럼 영희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저는 평생 배워도 안 될 것 같아요. 순옥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도 엄마 음식이 최고야. 밖에서 사 먹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라고 말했지만 순옥 씨는 이제 그런 칭찬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도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밥을 잘 먹었어요. 순옥 씨는 손자만은 정말 사랑스러웠지만
이제는 작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순옥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뭔데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잠깐 숨을 고르고 평생 중요한 말을 하듯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집 팔았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와 민수는 순옥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뭐라고 했어?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 팔았다고 했어. 다음 달에 새 주인이 들어와. 순옥 씨는 더욱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 그대로야. 집을 팔았으니까 너희들은 나가야 해. 순옥 씨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상해? 순옥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가 언제 나한테 상의했니? 그게 무슨... 영희가 말하려고 했지만 순옥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순옥 씨는 이제 본론을 꺼냈어요. 너희 문자 다 봤어. 순간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수도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순옥 씨는 계속했어요. 꼴 보기 싫다고 했지? 돈이 필요하니까 참는다고? 연기 잘한다고? 순옥 씨는 영희의 문자 내용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영희는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민수야, 순옥 씨는 이제 아들을 바라봤어요. 공짜 베이비시터라고 했지? 엄마 돈 뜯어먹자고. 어차피 집도 상속받을 거라고. 민수도 이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건 이제 공짜 베이비시터 끝이야. 순옥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상속받을 집도 없어. 다 팔아버렸으니까. 엄마, 잠깐만.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민수가 급하게 말했지만 순옥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너희들 없이 말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도 이제야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순옥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사과는 진심일 때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건 그냥 집 때문에 하는 거잖아. 순옥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어요. 순옥 씨는 손자가 가장 안쓰러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 그 후에는 새 주인이 들어와. 순옥 씨는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민수와 영희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이것이 번복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밤늦게까지 순옥 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순옥 씨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부터 영희와 민수의 절망적인 매달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순옥 씨 방문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순옥 씨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도 닫아버린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아침 일찍부터 순옥 씨 곁을 맴돌았어요. 그 문자는 제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친구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동조한 거였어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순옥 씨는 영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공짜 베이비시터라는 말도?
연기 잘한다는 말도 다 화가 나서 한 거야?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영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순옥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희야, 거짓말은 그만해라.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봐. 순옥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도 출근 전에 어머니께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뭘 다시 생각해? 순옥 씨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집 파는 거 말이야.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한테 효도할게.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효도? 지금까지 30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효도한다고? 엄마, 그동안 내가 철없었어.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지만 순옥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늦었어. 순옥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정말 지긋지긋해. 그날 저녁 영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사 갈 곳도 없어요. 전세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순옥 씨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어머님, 그럼 지우는 어떡해요? 지우가 할머니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할지. 영희는 손자를 이용해서라도 순옥 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옥 씨는 이미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너희가 직접 키워야지. 원래 부모가 하는 일이야. 하지만 어머님이 지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영희가 계속 말하려고 했지만 순옥 씨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 사랑도 너희에게는 공짜 서비스였잖아. 이제 그만해. 순옥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없으면 엄마도 외로울 텐데. 외로워? 순옥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너희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약한 거야. 이 말에 민수와 영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순옥 씨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순옥 씨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짐을 정리했어요. 영희와 민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지만 순옥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차가 도착했을 때 민수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엄마, 정말 가는 거야? 응, 정말 가는 거야. 순옥 씨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영희는 지우를 안고 있었는데 지우가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순옥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지우는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해. 순옥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로 이사한 순옥 씨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계속 연락을 시도할 게 뻔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번호로 바꾸고 새로운 통신사로 옮겼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순옥 씨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한 달 후 순옥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요. 어르신, 처음이세요? 강사가 친절하게 물어봤고
순옥 씨는 네, 새로 이사 왔어요 라고 밝게 답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다른 수강생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들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들이 있긴 한데 각자 사는 게 편해서요. 요가 수업 후 차를 마시며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순옥 씨도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는데 순옥 씨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번 달 책은 어떠셨어요? 독서 모임 리더가 물어봤을 때 순옥 씨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집중해서 책을 읽어봤어요 라고 답했어요. 예전에는 지우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책 읽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독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순옥 씨에게는 최고의 치유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순옥 씨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끔 지우가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이용당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동네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들 가족만 돌봤지만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옥 씨,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바다 보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순옥 씨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순옥 씨의 하루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졌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아무에게도 뒷바라지할 필요 없이 진정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가 떠난 후 민수와 영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집도 없어지고 육아 도움도 사라지고 경제적 지원까지 끊긴 상황에서 이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우선 급하게 전셋집을 구해야 했는데 목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민수는 직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영희는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우 돌봄이었어요. 할머니가 모든 육아를 담당해주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부모가 직접 해야 했거든요. 영희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 집도 팔고 연락도 안 돼. 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냥 갑자기 이상해지신 것 같아.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영희는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고 순옥 씨만 탓했습니다. 민수도 친정 식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어요. 영희의 부모님이 효도도 제대로 못한 놈이 뭔 소리야? 어머니가 그냥 집을 팔고 나갈 리가 있나? 라며 핀잔을 주었거든요. 장인어른,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장인은 더욱 화를 냈어요. 어머니 혼자 그런 결정을 하실 리 없어. 분명히 너희가 뭘 잘못했을 거야. 결국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비도 문제였어요. 예전에는 순옥 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줬는데 이제는 한 달에 40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거기에 생활비까지 더해지니 민수의 월급으로는 빠듯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 영희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다 해주니까 몰랐지. 민수도 이제야 어머니의 고마움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안일도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순옥 씨가 모든 걸 해줬는데 이제는 영희가 직접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요리도 서툴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영희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영희가 라면을 끓이려고 했지만 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지우가 할머니 밥이 그리워요라고 울었습니다. 민수도 퇴근 후에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고 투덜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지우였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계속 울었고 할머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봤지만 답해줄 수가 없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여행 가신 거야. 영희가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지우는 계속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결국 영희는 순옥 씨의 새 번호를 알아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어요. 예전 이웃들에게 물어보고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연락이 안 되네. 민수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이들의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돈은 부족하고 육아는 힘들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영희는 예전처럼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영희가 한숨을 쉬었지만 이제는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순옥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순옥 씨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요가 수업은 이제 순옥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되었어요. 순옥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요가 강사가 말할 정도로 순옥 씨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요? 친구 중 한 분이 제안했을 때 순옥 씨는 좋아요. 오랜만에 여행 가보고 싶었어요 라고 기쁘게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가족 눈치 보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여행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림 그리기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려보시는 거예요? 미술 강사가 물어봤을 때, 네, 평생 꿈꾸던 일이에요 라고 답한 순옥 씨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가끔 아들과 손자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우가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업자득이야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저녁에 바다를 보며 산책할 때면 순옥 씨는 과거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순옥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저녁 무렵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는 순옥 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는 자유로운 삶. 그것이 63살 순옥 씨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